주변인들이 만약 같이 가서 뒤지게 패버리자 라고 했다면 깽값 물어주지 않고 정당한 법으로 이렇게 상간녀, 상간남을 극심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날개입니다. 오늘은 상간자 소송이라는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상간녀, 상간남 소송, 아마도 배우자의 바람으로 인해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또한 상간녀, 상간남 소송이라는 개념 자체를 몰랐고, 무엇보다 민사소송, 민사소송 하지만 그건 교통사고 때나 하는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소송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아마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나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어렴풋이는 알아도 잘 모르셨을 겁니다. 상간녀, 상간남 소송은 민사 위자료 소송입니다. 나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기에 그 보상을 금원, 즉 돈으로 배상하라라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아쉽게도 보통 결정적인 증거로 소송을 하여도 통상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내 고통을 이따위 금액으로 보상받는 것이 참으로 억울하지만 그나마 위안인 것이 상간녀, 상간남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거예요. 생돈 날리게 생긴 데다가 민사소송 대응하느라 변호사도 선임하였겠죠. 만약 2천만 원을 배상하라라는 판결을 받았으면 보통은 위자료, 지연이자, 변호사 수임료 포함해서 근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니 타격은 분명 받을 것입니다. 세상 돈 앞에 장사 없어요. 제가 이 방송을 기획한 이유는 주변에 외도를 겪어보지 않은 지인에게 넋두리를 하면 보통은 그 돈 받아 뭐하게, 쿨하게 그냥 이혼해, 또는 그냥 그 돈 받지 말고 깽값 물어주고 개 패듯이 패버려, 소송해도 배우자 돌아오지 않아, 이참에 이혼해 등의 해답이 아닌 조언을 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듯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외도를 직접 겪어보지 않은 주변 지인은 아무리 친해도 내 아픔의 10%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내가 의지하는 가족조차 내 아픔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따라서 나를 생각해주는 듯한 말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조언만을 받게 됩니다.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되면은 나 또한 각인이 되어서 그 말이 마치 맞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외도를 겪어본 지인이 있다면 차라리 그분하고 상의를 하시기를 추천하고, 없다면 외도 전문 상담사 또는 외도 카페 또는 저처럼 겪어본 사람이 운영하는 블로그 등을 통해서 정보도 얻고 일을 처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지금 막 배우자의 바람을 접한 사람은 정신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배우자한테도 가스라이팅 당하지,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서 이곳저곳 물어보니 이혼하라고 하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생각만 자꾸 접하게 되면 이 큰일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할지 전혀 계획이 안 서실 거예요. 제 말이 정답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경험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니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방송을 제작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도대체 왜 상간녀, 상간남 소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4가지 이유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를 위해서. 상간녀, 상간남 소송은 나의 분노 치유를 위해서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간녀, 상간남은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적지 않은 타격을 받습니다. 소송을 풀어가면서 가압류 등을 통해 상간녀, 상간남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집에 가압류를 해서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을 올리고 가족 또는 배우자가 알게 해서 난리나게 할 수도 있고, 급여를 가압류해서 직장에서 개망신당하게 할 수도 있고, 통장을 가압류해서 돈을 못 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인들이 만약 같이 가서 뒤지게 패버리자 라고 했다면 깽값 물어주지 않고 정당한 법으로 이렇게 상간녀, 상간남을 극심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이 끝났다면 상간녀, 상간남을 궁지에 몰 수도 있습니다.
판결금, 지연이자, 소송비용 확정액 중 10원이라도 미입금한 경우에 우리는 채권자라는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초본 발급을 할 수 있어요. 집행권원이라는 막강한 권한 때문이죠. 상간녀, 상간남 입장에서 보면 집을 구할 수도 전입을 할 수도 없이 막장 인생 아니라면 흔적은 돈 다 갚을 때까지 남습니다. 다 법으로 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내가 당한 울분을 정당한 법으로 처리함으로써 내 분노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려면 우선 상간자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내 배우자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 배우자가 같이 살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배우자가 상간녀, 상간남에게 얼마나 빠져 있는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상간녀, 상간남 소송을 한 후 어떠한 포지션으로 나와 가족을 대하는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내 배우자가 상간녀, 상간남에게 깊이 빠져 있다면 상간소장을 보낸 후 적반하장으로 돌변하여 내가 아닌 상간녀, 상간남 편에 서서 각종 증거를 주고 최선을 다해 상간녀, 상간남 소송을 방어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생활비를 끊거나 폭언, 폭력 등이 나올 수 있고 심지어 아이들을 협박하거나 가출 등으로 일방적으로 혼인 생활을 매듭지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후에는 내 배우자의 본심이 나옵니다. 적은 확률로 바로 관계를 청산하고 납작이가 되어서 나의 소송을 돕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베스트 케이스예요. 하지만 보통은 본인이 피해갈까봐 회피하는 성향과 상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주는 성향이 더 많은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소송 후에는 본심이 나옴으로써 상간녀, 상간남 소송을 통해 내 배우자의 본색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뜻이 무엇이냐면 그나마 써먹을 수 있는 배우자인지 버려야 할 배우자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혹시 모를 이혼을 대비하기 위해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 배우자는 자력으로 이혼할 수 없습니다. 즉 상간녀, 상간남 소송에서 승리하였다면 내 배우자는 유책 배우자가 됩니다. 이런 경우 나에게는 동등한 유책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됩니다. 배우자 외도인 경우 나도 이전에 외도했어야 하는 이런 공식이 성립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는 없다는 가정하에 유책 배우자가 된 내 배우자는 자력으로 이혼할 수 없는 처지에 몰립니다. 아무리 이혼소장에 저 같은 사람은 밥도 안 주고 게을렀고요. 욕도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아무리 짓거린다 한들 1호 사유 외도에 버금가는 유책 사유는 외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세요. 요 근래엔 배우자가 바람을 폈음에도 이혼 소송을 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이건 아마도 들킨 김에 끝장내고 싶은 심리겠죠. 이런 경우 세 가지 대응이 가능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혼 기각을 원하는 경우, 유책 배우자임을 내세워서 이혼 소송 기각을 시킬 수 있습니다. 외도는 이혼 사유 6가지 중 1호 사유, 즉 가장 중대한 유책 사유에 속합니다. 아무리 배우자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이혼 소송을 걸어와도 1호 사유인 외도에 버금갈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 유책 배우자가 자력으로 이혼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서 나에게 유리한 조건을 걸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입장에서는 얼른 혼인관계 정리하고 상간녀, 상간남과 살고 싶은 욕구가 디글디글 하니까 이혼을 해주는 대가로 나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기 수월해집니다. 만약 당신에게 시간이 필요한 경우, 나에게 경제력이 없어서 경제력을 키울 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거나 아이가 너무 어려서 최소 어린이집 다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 이혼을 하지 않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추천합니다. 덜컥 홧김에 이혼하는 것보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나에게 유리한 조건에 발판을 만들어 놓고 이혼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넷째, 마음의 위안. 최후에 이혼이든
회복이든 아니면 쇼 윈도우 부부이든 어떤 선택을 하셨더라도 나는 내 가정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 라는 마음의 위안이 남습니다. 만약 상간녀, 상간남 소송도 안 하고 그냥 잡아버려 했다면 훗날 후회로 남을 것입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바람핀 것을 알았는데 홧김에 그냥 합의 이혼하고 나서 몇 해 지나 후회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소송도 해보고 애원도 해보고 진심 어린 호소도 해보고 드자비도 해보고 이런 일련의 과정은 다 겪는 일입니다. 이런 나의 노력이 훗날 그래 나는 너 같은 사람 아니다. 내 결혼 생활을 파탄낸 것은 내가 아닌 바로 너다 라는 마음의 위안이 남습니다. 4가지 사유를 들어 상간녀, 상간남 소송을 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설명드렸는데요. 요약해보자면 첫째, 외도를 겪어보지 않은 지인에게 조언을 구하지 말라. 둘째, 상간녀, 상간남 소송은 내 분노 해결을 위해 한다. 셋째, 상간녀, 상간남 소송은 혹시 모를 이혼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다. 넷째, 상간녀, 상간남 소송은 내 마음의 위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최선을 다했음에도 이혼을 꼭 해야겠다면 유책 배우자의 힘을 내세워 유리한 조건의 협의 이혼이 가장 좋고, 그게 안 되면 조정권과 법이 개입하는 조정 이혼이 그 다음으로 좋고, 이도 저도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 이혼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소송에 대한 세부적인 스킬은 아래 고정 댓글, 블로그 링크를 해두었습니다. 그곳을 참조해 주시면 유튜브 채널보다 더욱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모쪼록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날개였습니다.